다음은 최병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최병대입니다. 그동안 쭉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했고, 또 앞으로 현재 SDI가, 지금 SDI가 아니고 회사이가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그러면서 제가 10년 동안 이게 몸담면서 뭘 고민했고 뭘 했느냐 하는 그런 고민.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동안 서울 연구에 좀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이제는 서울 연구 플러스 좀 도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한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1992년도 들어오면서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뭡니까? 서울시에 잘 되기 위해서 공무원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결국 그게 선진 외국의 어떤 제도나 문물을 도입하는 이게 상당히 치중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가진 게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해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기 연구는 바로 현장에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구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안 되겠다. 조금 뭔가 보완을 하는 모디파이 개념이랄까, 그걸 좀 한동안 하다가 좀 창의적 연구를 할 점에 저는 이 연구를 떠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보니까 모디파이 해보니까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서울에 걸맞는 그런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고, 제가 마지막에 나와서 연구에서 부딪힌 사항이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패지수, 요즘 청렴지수라고 그럽니다. 그걸 모델 1990년도 개발해가지고 99년도 말에 발표를 하다가 25개 구청장이 집단으로 그 구청장 수혈백이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언론 보도기관에서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결국 보도를 못하고 한 달 뒤에 수년에서 1월 초에 발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발표하면서 지금 그 시청사 2층에서 강남구청장이 와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것을 강남구청장하고 구시하고 저도 연구자로 책임져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또 소송해라.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행정심판하고 1심에서 일단 패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그 이야기를 외국에서 나가 이야기하니까, 야, 어떻게 민선자치단체장을 평가하는 거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했잖습니다. 그럼 했는데, 이거 있기 전에 먼저 시민마인드 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시민평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거 하고 나서 뭡니까? 지금 전 기간에 다 확산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시장님이, 고건시장님이었는데, 고건시장님 그때 이제 총리로 가셨어요. 총리로 가시고 나서 한 1년 뒤에 저는 이제 회의를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중앙정부에 가서 시민마인드 조사를 하려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밥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직접 고객이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앙부처는 정책부가 안 된다. 그래서 회의에 오라고 하신 말씀이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어필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 청소 이야기하고, 지금은 공공기관, 어느 기관이 고객마인드 평가를 안 하는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부패지수 평가도 내가 이제 강력 주장하는 게 청렴위원회 평가되는데 자기는 빠지고 있다. 몇 번 이야기해도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떠날 점에 우리 현장에 맞는 어떤 새로운 고민을 했고, 그게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제는 성년이 됐기 때문에 연구도 거의 걸맞는 이런 고민을 좀 한참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가끔 서울시로부터 업무협의 하다 보면은, 이미 서울시에서 정책 사례, 우수 사례가 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정책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학생들이 데려오는. 그럼 이걸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없느냐. 저도 학교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려니까, 내가 혼자 좀 버겁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그런 사례가 무엇이 많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SDI가 그동안 한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 이런 연구가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연구도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미 우리 한윤희 박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미 이제 SDI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경험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자원을 다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연구에서 도시연구를 컨셉을 갖고 보다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서 SDA가 조금 더 활동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DA가 제가 몸담았을 때 SDA를 중심으로 한 주변 관계 구조하고 지금의 구조 관계는 많이 다양해진다. 우호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우호적으로 않게 바뀐 부분도 많이 있다. 그게 이제 구성원들의 연구 역량에 그 다음에 자긍심에 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 아까 우리 윤 소장님은 이 독립해라. 제 있을 때 독립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항상 고민이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근본적 극복할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한계적 상황에서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SD의 기능은 누구냐? 여기 이제 고객은 1차 고객이 서울시 공무원인데 주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1차적 고객을 중심으로 해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최종 파일을 고객이 누구냐를 항상 연구되고 연구를 연구해야 되는 게 결국은 없다. 공격적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의 산학기관을 보면 여러 가지 연구 기관도 계속 바뀌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SD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 연구를 하는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 뭐 산학기관뿐만 아니라 주위에 무슨 그런 요소들이 계속 시민단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걸 알고 아마 지금 원장님처럼 오셔가지고 특히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연구의 자기 연구의 뭔가 어떤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 다른 겁니다. 사기를 끊는 모습을 얻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SDI를 중심으로 주변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계성을 재설정해 보시고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그 필요한 게 무엇을 보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 될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SDI 있을 때하고 지금 지방자치단 다 있는데 저희들이 몸담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내가 SDI 떠났지만 한동안은 뭡니까? 우리 연구원, 우리 서울시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연구원에서 잘 안 볼지 요즘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는 요즘 방학을 칼레스키 캡italism 4.0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캡italism 4.0 그 개념은 뭡니까? 우리 도시라는 차원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저는 캡italism 4.0을 도시 버전 4.0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도시 버전 1.0을 어떻게 했냐면 도시가 만들어질 때 도시와 농촌의 갈등 구조에서 도시가 만들어져. 이게 이제 도시 탄신 배경이 된 거고, 그게 도시에 대한 버전 1.0이다. 제가 정립한 도시의 2.0 버전은 뭐냐면, 그게 결국 산업화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도시의 승기에 나오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시의 엮이는 작용, 이런 부분이 도시 승리 과정이 도시 버전 2.0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 3.0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시가 세계적으로 계속 커져간다는 그런 관계에서 산업을 치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도시가 커져야 경쟁력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게 지식도시, 창의도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그게 결국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 내부 구조에 갈등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갈등 구조가 요즘 이제 공식을 가졌다 그런 개념은 우리 커뮤니티에 살아가는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행복한 도시, 시민이 돼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 그런 다운들을 갖고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 요소에서 또 소프트웨어적 요소 성찰해 볼 수 있는 거다. 하드웨어적 요소에 도시계획을 한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혼합적 토지 이용기 이런 용어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수익적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대양하고 이렇게 많이 시켜요.
근데 요즘 이게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해 주시면 또 대학에서 병력 수준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은 뭐 공기 문제, 기존에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담을 수 있는 그게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파견 커뮤니티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아파트가 그런 공동시설 공간, 뭐 지하 주차장 1층이라는 공간 그게 뭔가 그 공동시에서 기존의 커뮤니티를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캡ιτال 4.0과 우리 도시 관리하는 쪽에서 공동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 박 시장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붕괴 현상. 그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재산세 공동 과세제가 50%한 적이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모 국회의원이 재산세 공동에서 100% 지금 제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를테면 지금 경남 일주고등학교 다 옮겨가지고 경기 서울 다 옮겼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제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했더라면은 다 옮기는 게 아니라 경기고등학교 하나 또 나머지 다 옮기면 경기고등학교 주변에 그 맞는 걸만 시든다고 교육이 확보한다는 거. 지금보다는 갈등 문제가 훨씬 줄어들지 않느냐. 아까 뭐 와워 아파트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도 요소 소포대 요소로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하기에 따라서입니다. 훨씬 앞으로 정기를 그런 문제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맥락.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도 다시 추가로 시간이 주어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서울연구원의 1차 고객은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최종 고객은 아마 서울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1차 고객의 만족도는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내는 걸 테고요. 최종적인 이 만족, 고객들의 만족도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의 담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공동체가 강화되고 있는 캐피탈리즘 4.0 시대의 도시의 어떤 그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